말씀드릴게요. 김문수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생각하면 믿기지가 않아요.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내란만큼이나 윤석열 석방된 것만큼이나 김문수가 후보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비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게 처음에 이제 김문수가 막 잠정적인 후보로 떠오를 때 문수영 했던 건 일종의 장난이었거든요. 네. 그럴 리가 없으니까 화이팅 하면서 응원했는데 그 응원이 먹힐 줄이야. 실제로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네. 진짜 오늘 그 팔자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69. 야, 한 명만 더 답했으면 70인데. 이야. 그러니까 일부 선거에서는요. 실제 지지율보다 당선 가능성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더 중요해요. 나는 이재명 안 찍겠지만 이재명이 될 거야. 여기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죠. 김문수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투표장 안 나가고. 어차피 안 되는데 그렇죠. 뭐. 네. 더군다나 공무원들, 기업들 대부분 다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오늘 SK 노조가 이재명 지선을 대기업 노조 중에 처음으로 야, 또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냅니다. 69. 실제로 지금 국민들은 만장일치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지지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재명 되겠네. 그러면 소위 보수 기득권들의 반발이 줄어들어요. 체념하는 거거든. 네.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맞춰가려고 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19%라는 숫자 자체가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 이번만은 네가 먹었네 하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삼성전자가 이재명 관련주라니까요. 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그 후보가 확정된 뒤에 여론조사인데 대구 경북만 따로 떼서 안 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근데 왼쪽은 김문수 확정되기 전 여론조사고 김문수 확정된 후에 여론조사예요. 대구 경북만.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서 김문수가 이긴다고가 아니라 맨 위에 있는 제목을 꼭 보세요. 대구 경북 3자 대결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올랐죠. 네. 후보가 확정된 뒤에 김문수는 떨어졌죠. 6%포인트나. 이주석은 그대로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TK의 판을 흔들고 있다. 내가 최소한 대구 경북이지만 김문수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려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일정 부분 좀 올라갑니다. 네. 네. 단순하게 계산하면 6%가 빠졌잖아요.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이 네. 6%가 빠졌는데 3%가 이재명 후보한테 옮겨온 거고 3%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더라. 높다. TK에서. 왜? 제명이가 남이가? 여러분 계속 주입시켜.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경상도 출신들한테. 제명이가 남이가? 꼭 이렇게 말 안 써도 돼. 이재명이 경상도 출신이잖아. 너는 왜 안 치고? 속을 각성을 시켜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네? 진짜 그러네? 여러분 김문수 고향이 어디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죠. 거기도 경북이긴 할 텐데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돌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제 김문수가 막말의 화신이잖아요. 사실 김문수는 뭐냐면 자기가 다시는 정치 못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품에 살포시 안기고 나서 예. 그 순간부터는 정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코인 벌어들이는 유튜버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뭐 정광훈 목사를 위해서 또 눈물바람으로 그렇죠. 전도하더라고요. 또 그렇다 보니 찐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이제 이 아저씨는 있잖아요. 가락시장을 가가지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과 배현진. 같이 가.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따위예요.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아서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으로 임명을 하나? 미스 가락. 야. 미친. 그러니까 저게 여러분 있죠. 저 발언을 보고 뭐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하면 여러분 다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말을 듣고 있는 배현진의 표정을 봐야 됩니다. 억지 웃음.
억지 최선을 다해서 억지 웃음 짓는 그 그리고- 배현진의 얼굴에서 진짜 불쾌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저렇게 지금 텍스트로 보니까 뭐 저렇게 얘기해서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할 때 영상을 보시면 더 심하게 막말을 할 것 같은데도 나름대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뭐 자제한 홍보대사는 건가요? 약간 자제한 느낌이 듭니다. 그나마.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여성에 대한 좀 낮추어 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는 뭐 이뻐야 되고 이쁘면 좀 미스 뭐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여성성만 강조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그 능력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완전 개꼰대인데. 개저씨죠. 그러니까 마치 뭐 지방에 무슨 뭐 미스 무슨 고추 뭐 그런 여자 고추 아가씨. 고추 아가씨 그런 것처럼 어디든지 가면 그냥 이쁜 아가씨들 데리고 다니면 이렇게 막 뭔가 되게 정말 꼰대만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의 뿌리가 기생관광하는 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이제 됩니다. 앞으로 저 이미자 의원, 예. 조배석 의원 그 지역구 가서 뭐라고 하는지 봐야 똑같이 됩니다. 해줘야지. 뭐라고 하는지 꼭 봐야 됩니다. 형평성 있게. 예, 예. 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저렇게 저렴해. 난 되게 싫어 저런 인간들이. 실제로 우리 같은 일반인도 저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이제는. 근데 김문수 저기 저 헤드라인에 있잖아요. 망한 업데이트라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망언으로 네. 끝났으면 좋았는데 네. 망을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덕 의원 등의 그 민주당에서 지금 내놓은 진짜 망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보시면 토 나올 뻔한데요. 그 중에 몇 가지 김문수가 약간 내가 보기 이 양반이 약간 좀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성적으로 한번 읽어봐.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아니지 않느냐.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는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뭔가 본인한테는 없는 거 이렇게 예쁜 여자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야. 여성들이 대체로 활동폭이 좁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안 돼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처럼 다 이렇게 새벽에 연락 주고받지는 그러니까. 않으니까요. 아니 밤늦게 남자고 여자고 다 사생활이 보호돼야지. 내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 그런 아, 여자가 나 있었다는 도지사인데. 거죠. 아, 내가 전화하는 했는데 여자마다 전화를 안 안 받더라. 받더라. 아. 그러니까 여자들을 굉장히 폄하를 하는 거고 저기 대박이었죠 그 다음에.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 인간의 언어가 따먹는 건 제가- 과일이 맛있지. 야. 고등학교 때 그 문학 선생님들이 예. 아이들 졸지 말라고 막 이야기할 때 충동요법으로 예, 막 예. 이야기할 때 하는 표현이죠. 인권의식 수준이 아주 처참하네요. 진짜 저렴하다. 예, 예. 예. 그다음 한번 볼까요?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어. 쭉쭉 빵빵이야. 아. 그런 쭉쭉빵 BTS는 그러니까 여자라는 거를 그냥 약간 성적 도구로 보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패티시가 있다니까요. 아이고. 쭉쭉빡빡 뭐 이런 거. 멀쩡한 와이프 있는데 왜 갖지 이보세요. 못한 뭘 갖지 못한 게 뭡니까? 가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아저씨들이 실제로 그냥 극우 유튜브에는 있을 수 있어.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대통령 후보예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출마를 하든지 아. 했어야 되는데 시대착오적이고 근데 교육이 가능한 사람이면 출발을 안 했겠죠. 맞습니다. 정말 희한한 동의합니다. 사람. 내가 말했잖아요. 윤석열 내란만큼이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네. 여러분 그 죄송하지만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가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내 팔자에 없는 예. 내 팔자에 없는 대통령 후보라고. 그리고 있잖아요. 저 김문수가 뭐 저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네.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수개월 전에 사과했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이직. 이직이란 표현 썼다가 사과했어요. 열칭이기 때문에. 근데 찢어버리고 싶다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 헌대위에서도 안 쓰는 표현이에요. 멸칭이라고 해서 일단 넘어가고요. 또 김문수가 또 사실은 유튜브 극우 유튜브 하면서 슈퍼챗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망생들은 수익 창출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불법 후원금 모금이 되기 때문에 아주 포기하기 쉽지 그러니까 않았을 저 텐데. 슈퍼챗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김문수는 정치할 생각이 생각이 없었다는 없다는 거죠. 거죠. 만약에 장기적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슈퍼챗 안 열거든요. 윤석열이처럼 대통령에 당첨되려고 지금 당첨.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고 있다가
요거 지금 고발당했죠 민주당한테. 그리고 국민의힘에 정말 쓰레기 같은 애들 많아. 박정훈이 왜? 박정훈이가 그 유진교사 사건 악마의 편집했던 바로 그 걔고 TV 조선 출신이죠. 이게 밑에 한번 봐봐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하니까 박정훈이가 한 말이 저거예요.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이잖아요. 실제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오세훈도 고발당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어. 예. 근데 국민의힘 그 지하체장들끼리 단일화 촉구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오세훈도 고발당했습니다. 저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오세훈 시장.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박정훈에 대한 건도 그렇고 김문수 슈퍼챗도 그렇고 네. 이 오세훈도 그렇고 이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고발 처리하거나 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죠. 얘네들 버젓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바닥에서는 불법이 횡행했던 끄트머리라고 보고요. 그 언론의 헤드라인 중에 하나 한번 볼게요. 공개석상에서 그건 김문수 리스크. 국민의힘에서도 선거 전략 무의미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더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습관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왕이 될 자는 왕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강화도령 같은 거예요. 못 배워가지고 무식한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실제로 지난 대선 이후에 사실은 왕 수업 받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품격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국힘 캠프에서는 진짜 짜증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브리핑은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일정은 이렇고 오늘 일정은 이렇고 지역 특성은 이렇고 지지자들은 이렇고 막 브리핑을 할 텐데 표정을 보면은 안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다음날 또 브리핑을 해야 된다는 거. 후보님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수렁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네. 그 선거 캠프에 이제 스태프들이 소위 쉽게 표현하면 김문수가 싸고 간 똥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이제 말하면 또 법이 되고 제도도 만들 그 상상을 하고 김문수를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을 지셔야죠. 19%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요. 여러분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대선 나간 거랑 똑같아요. 막 이야기하다가 국민의힘이 씨발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계속 찍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형수를 보통 욕하는 게 아닌 이런 사람 여러분이 확 찢어버려야겠죠. 산업은행 하나 부산으로 안 옮겨주는 정당 부산 사람들이 확 찢어버려야겠죠. 이런 거.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찢어버린다는 표현.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밈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형이 이재명 후보의 형이 술 먹고 왜 재명이가 나를 안 만나주냐고 엄마 찾아와서 폭행하고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나온 구멍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그 말을 들은 퇴근한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를 합니다. 형은 술 처먹고 자고 있고 형수가 전화 받아가지고 철학적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이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거 음성. 내가 이렇게 형수한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냐? 그렇죠. 라는 얘기죠. 네. 그게 법원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근데 요거를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 지 막말은 업데이트가 되는데 정보는 업데이트가 안 돼. 뭘 찢어버려. 무슨 이야기면 다 찢어버린대. 아, 또 열받네. 그리고 또 이런 놈들은 윤석열 출당에 대해서 오늘 어디까지 나왔냐. 윤석열이가 오늘 중으로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김문수는 윤석열 탈당이나 제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이에요. 왜냐? 그렇게 되면 또 극우들의 지지가 빠질까 봐.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도 애매하게 하죠. 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지. 네. 계엄 자체를 사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비대위원장 시켜서 예. 하던데요. 예, 그렇죠. 네. 자, 실제로 어제 김문수가 서문시장 갔고요. 이재명 후보도 대구를 갔잖아요. 서문시장에 계신 분과 동성로는 달라요. 서문시장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이고 동성로는 젊은 사람들인데 실제로 서문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이 정치 생활 끝낸 사람을 끝내야지 틀어지고 있으면 뭐하노.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앞말하고 뒷말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주변에서 김문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밤늦게 새벽 3시, 4시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 꼭 어디 뭐 인민군, 저 이북 김정은 같은 행동을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저거는 이제 후보 교체한 상황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대구 득표율이 한 30% 이상은 나올 것으로 분위기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실제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야 대구 그래봐야 뭐 대선 가면은 뭐 20%도 안 나오겠지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 가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요 그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 저거예요. 권성동 꺼져라, 권성동 꺼져라. 실제로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민주당 둘 쪼개지는 소리잖아요. 네. 그 실제로 이 김문수랑 같이 다니는 권성동 등에 대해서 또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서 나중에 봐봐요. 선거 지고 나면 이제 뭐 김문수가 당권을 지내, 뭐 지금 친윤이 지내 이 난리 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찍고 싶은 거지. 정말 할 일이 없어갖고 내가 투표 아니면 할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투표 날, 아유. 투표장도 멀리 있고 안 가고 싶다 하는 분들 꽤 나올 거라는 거고 우리 같이 간절한 사람들은 하다못해 왜 그 해외 동포들 교포들 계시잖아요. 제외군. 24시간 운전해 갖고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 맞아요. 몇백 킬로 운전 네. 왕복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 진영 쪽에서 듣고 싶은 말을 결국 끌어냈다. 마지막에 꺼져라. 이재명이가 낫다. 이 말을 끌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시 중앙. 예, 투쟁. 아 이재명을 가장 아끼는 사람은 권성동이밖에 없다. 이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려- 은연중에 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민심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그게 했다. 뭔가 이게 김문수가 30년 스파이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전현석을 좋아하게 됐지? 권성동의 빅픽처. 잼며들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고자 형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진당 애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질들 같다. 그리고 카멜레온들 같다. 어찌 그리 순식간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아부꾼들의 간신배들만 모인 말종들 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표를 많이 받을 때 어제 이렇게 밈처럼 막 비판받아왔던 거 막 본인이 던지는 이유는 실제로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찍을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을 특히 좋아하지 않거나 이재명 후보를 좀이라도 찍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움직여주는 아 그거 아니에요. 진실은 이렇다. 나 대구 경북 사람이다. 제명이가 남이가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